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정말 그런 고통을 잘 견디시길 바란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긴급 편성을 통해서 다른 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직접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은 민심인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난 며칠 동안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2야당, 제2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발자국도 진척된 내용으로 뭔가 불안한 전국을 수습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긴급으로 편성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이제 민심을 정면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이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진짜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 취재한 내용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지금 장관급 인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를 일단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주변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된 내용대로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황적으로도 많이 보이고요. 일관되게 한대행의 입장을 계속 추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대행을 탄핵할 경우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탄핵을 거부한다. 이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지금 하루밖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남지 않았거든요. 내일이 이제 국무회의 예정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최상목이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그 팩트는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제가 이제 민주당에도 이런 상황을 시나리오 A, B, C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지도부 쪽에요. 원내대표단 쪽입니다.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최상목이가 어떤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인데 이걸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기도 어려울 것이고 선택해서 임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확하게 탄핵으로 간다 아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도 이럴 수 있다라고는 전제는 하고 있던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란의 부역자들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란에 협조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존은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국민의 요구도 그렇다고 보는 건데,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던 날, 탄핵안 처리가 되던 날 얘기했잖아요.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굳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지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처리해주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나한테 만약에 권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취재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기조를 계속 가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근거는 그거예요.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선출하고 난 다음에 며칠 내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그냥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은 끌어도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그러면 취재된 내용을 좀 일단 팩트 수준으로 예. 정리를 먼저 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점에 국무위원 전원이 이제 사의를 표합니다. 사표를 냈다 안 냈다는 없고 사의 표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제출된 예. 거죠. 제출됐다고 하기 뭐 사의 표명이라는 게 어쨌든 법적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형식은 아니고 사의를 표한다라고 했을 때 용산에서는 일단 이것을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결론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 시점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덕수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12월 14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으로 일단 사표를 내지 말자. 사의 표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일단 모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사의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가 한덕수와 똑같이 그러니까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가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덕수 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움직여서 윤석열의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묵시적 합의네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실제 만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제 취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한덕수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호소를 하죠. 한덕수 탄핵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한덕수 탄핵이 되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자, 이러고 나서는 자, 우리도 한덕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대로 그대로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이런 엄중한 요구를 받는 순간 윤석열과 또는 국힘으로부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것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탄핵을 당하는데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는 자, 최상목까지 내려갔으니까 최상목은 원래 공직자 출신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매우 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고 똑같이 제가 국민의힘 쪽에 당 지도부의 최고위층 지도부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최상목도 이런저런 선택하기 어려울 거다. 국힘은 이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는데요. 국힘은 원래 한덕수가 탄핵이 되자마자 본인이 수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수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대부분이 버티지 않을까 우려를 했거든요. 출근 투쟁 이른바. 네. 근데 바로 받아들였어요. 예. 네. 그때 이제 국힘 쪽에서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자, 권한 대행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니 본인이 나서 가지고 이거를 지금 수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너무나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상목으로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국힘 쪽에서 어떤 의견을 최상목에게 전달했겠느냐. 자, 탄핵이 되더라도 똑같이 본인이 권한 대행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지금 현재 선택했던 것에서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시시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판사가 판결하듯이 뭔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믿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 지난 한덕수 탄핵일 날 그 국무위원들이 쭉 이렇게 병풍처럼 늘어서 가지고 담화를 할 때
저는 무슨 뭐 최소한 어떤 사과 표명이라든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 있는 입장들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한덕수 건드리지 마라. 한덕수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한덕수 자르면 우리 같이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한국 정치사에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뭐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으로 장관하는 자들이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걸 처음 봤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덕수 잘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계속 흔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단일 대우가 나름대로 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들 사이에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나아가서 지금 오늘 그 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제 제보자가 드러날까봐 이런 의문문 형태를 취했는데 최상목 너 82학번 서울 법대 동기 송원석, 박수영, 나경원이랑 연락했지? 안 했니? 뭐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언론에다가 사실상 경고를 했어요. 송원석, 박수영, 나경원 어떤 자들입니까? 적극적으로 내란 옹호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과 82학번 법대 동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이들과 콕 집어서 내란 적극 옹호 세력과 교통했다, 전화 통화했다라는 건 더 이제 수상적인 그런 징후를 강화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최상목이가 이렇게 한 거 발표도 하지 않는데 왜 스픽스가 이 내용을 보도하느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뭔가 어그로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한덕수 이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국무위원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원래 노정면 의원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을 다 5명을 동시 탄핵을 해버리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는 안이 아니었더냐라는 이제 생각까지 들고 이게 이제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잠깐 예. 요거 말씀을 제가 좀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지금 최상목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합의해 줄 것도 같은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구테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구테타 김 빼려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충분한 근거와 정황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최상목이 지금 취재해 보니까 이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 김 빼자는 거 국민의 네. 힘으로 김을 빼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형태로 간다. 사실 자기들은 거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차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국무회의 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 공범이란 소리는 좀 비껴갈 수 있는 비판은 좀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한덕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행동통일, 입장통일하기로 했다라고 사전에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국무위원들하고 한덕수는 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동료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같은 내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한쪽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다 내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작동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지켜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그때 합의나 뭔가 공감대가 있었다면 최상목도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뭐 어떤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취재 과정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한덕수가 권한대행 심판을 헌법재판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움직일 수가 없다, 본인은. 왜냐하면 현재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어서 쟁의심판을 지금 헌법재판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국힘이 지금 가처분 상태로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재판관 임명을 수용하는 것은 그건 더더욱 할 수가 없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제로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지금 한덕수와 다르게 최상목이 오늘 침묵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최상목 탄핵론에 옳지 않다, 책임 있는 지도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또 SBS 김태현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관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관망이라는 것이 버티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너무나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양해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에는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박지원 원장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상황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목도 사람이거든요. 네. 일단 최상목이라고 하는 인간은 대단히 보수적인 계열에 속하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특히 이 우리 보수 정권, 수구 보수 정권의 등장과 함께 대단히 그 관운이 올라갔던 사람이고, 지난 민주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차관 지내고 옷 벗을 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총리로 전격적으로 스카우트한 자신의 정치적인 사실상 고향인 보수 정권과 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대외경제자문회의 기재부 소속 회의에 참가해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페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용기를 가지고 우리 김양희 교수께서 감행을 하신 것 같은데, 최상목이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기재부는 그런 발언 없었다, 뭐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인간 최상목은 지금 뭐 공무원들 늘공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충분한 압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가끔 우리가 박지원 의원이 이해 못할, 너무나 고단수라 그런지 몰라도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해 못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또 아침 발언인 것 같아요. 네. 제 관점에서는 국가 애도 기간에 움직이지 말자. 진정한 애도는 사실은 내란 세력의 철폐거든요. 해체인데 기회주의 언론들이 박 의원의 멘트를 자기들 이해에 맞춰서 편집한 정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행에게 동시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압박하는 멘트도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완전체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일부만 강조되면서 마치 박지원 의원이 뭐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양상으로 오히려 거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재부랑 총리실 쪽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떤가. 근데 지금까지는 기회주의적으로 기존의 스탠스, 이를테면 유지하는 스탠스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명문화된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10시에 우리 국회의장이랑 최상목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장실에서는 언론 보도된 거 외에는 뭐 얘기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넌지시 그래도 물어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당장 사고 수습과 이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장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쪽, 더구나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재부 쪽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관료 중에 가장 응집력이 세고 소위 말하면 자기 프라이드 강한 집단이거든요. 검찰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은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검찰도 지금 이미 윤석열을 손절한 마당에 네. 야,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기재부가 이미 끝난 윤 정권이랑 이게 딸려갈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판단도 정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집단이다. 그래서 기재부, 더구나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야를 예산 가지고 주물르면서 동시에 파트너십으로 가는 부서거든요. 정부 다른 부서와 달리 네. 여당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 야당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재부라든가 최상목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지금 무게추가 저쪽으로 한덕수나 윤석열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최대한 국민 쪽으로 당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김영희 교수 발언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벌써 징후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SNS에 이제 김영희 교수가 썼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재부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거 비공개 회의 때 나온 자료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 차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차관이 2명인데. 어찌됐든 윤 정부 들어서 차관 승진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어떤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징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핵심은 날짜를 두 개로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내일 국무회의 때 지금 쌍특검법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거부권 행사하는지 마는지. 왜냐하면 1월 1일 날 공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그걸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적극적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버린다? 그럼 그게 1차 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무한 사고가 터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야권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거나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1월 4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걸 아마 알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일단 법안 공포 전날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는 거는 결론 내려놓고 민주당에서도 그 쌍특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말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이 없을 거라는 거를 논의를 하면 내일은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다음 주 6, 7일쯤 4일쯤 될 것 같아요. 한 7일쯤이나. 그러면 그때 화요일쯤에 만약에 국무회의를 또 연다거나 할 때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안 해버린다? 그럼 국가 애도 기간도 지난단 말이에요. 그때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때까지 아마 기한을 늦추면서 보류할 가능성이 제가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안 하면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거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목을 뽑아 놓은 것이, 자, 지금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최상목이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시비 거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취재 내용으로 보면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지금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대충 보고 있어서 최상목 이제 겁먹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취재 내용을 공유했고요.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시는데 바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내일 쌍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요건을 지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적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독수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예.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 그동안에 한독수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여러 외부에서도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기조도 그렇지만 쌍특검이나 법률안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할 여지가 있지 않냐. 특검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다. 네. 그럼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내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은 한 번쯤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아마 이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지금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의 속마음은 헌법재판관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구실이 생기기도 했고 애도 기간에 결정을 안 해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렵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쌍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은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니까 저지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내일 그러면 쌍특검은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 남는 그렇게 될 것은 가능성이 헌법재판관 높죠. 임명은 국가애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 사고라는 워딩을 우리부터 쓰면 안 될 것 같다. 제주항공 참사라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예. 표현을 하는 것이 저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 내일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근데 중요한 게 상충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특검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아니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고 예. 헌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도 알잖아요. 이게 모순된다는 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행사를 안 하면서 왜 이 거부권만 권한 행사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대단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여태까지 드러난 부분에 따르면은 대단히 우리로서 봤을 때는 악의적이고 엉터리 판단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김을 빼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어떤 식으로 내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의 발언 같은 거 보면 일견 좀 지난 한덕수 때 그랬던 것처럼 안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강고하게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무한 사고라는 말도 쓰면 안 되지만 이미 프레임 전환을 대단히 많이 치고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여객기 참사는 참사고 이 사안은 별도죠. 전혀 다른 네. 사안인데 여기에서 뭐 괜히 억눌려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룰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명확하게 저는 경고를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내일 그 대신 그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나 행사하지 말고 그냥 공포하도록 돼 있으면 공포하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건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선출하면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대통령이 바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인데 이 사안이. 그 법에도 그렇게 네. 돼 있고 오히려 헌법학자들은 그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이자 유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결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상무도 같은 종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뿌리치고 독립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 이 국가적 상황,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한 대응으로서만 내가 판단할 거야라고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살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클로 가는 대로 가게 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관 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 거꾸로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같이 가도 하나의 대안이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은 한 텀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야, 또 그렇게 해야 최상목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명분을 쌓을 수는 있겠다. 그런 대안을 우리가 왜 최상목을 위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지금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거는 총리실이거든요. 네. 총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도 국무회의와 관련된 업무가 이제 총리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지금 상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당일 상정도 쌍특검에 대해서 가능하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막판까지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최상목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상식이,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상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탄핵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실은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업무적 지원을 지금 총리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총리실에서 하는 건 지금 딱 2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해가지고 대행으로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지원. 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진행과 관련된 상정 등의 뭐 이를테면 뭐 모두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나머지는 기재부가 지금 서포트 조직을 가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이제 총리실에 있는 기능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라인업이 다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뭐 조직이 만들어졌다. 또 기재부에도 당연히 이제 그 조직이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총리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이 됐지만 탄핵된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일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정신적으로도 좀 트라우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데서 오히려 윤석열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SNS에서 아니 탄핵 직무가 정지돼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걸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더 이제 국힘이든 아니면은 그 윤석열이든 이제 이 상황을 압박을 해버리니까 상황이 더 꼬여서 이제 민심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자, 이래서 이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 보시면 윤석열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 일단 첫머리가 무한공항 참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게 저들이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 그리고 사실 결국 제주항공은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애경이라는 그룹. 결국은 이제 자본의 문제고 해서 이게 무한공항 지역 문제로 해서 특히 전라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사실은 이 국민적 애도 참사 와중에 사실은 수사받고 반성해야 될 자가 숟가락 얹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지금 이제 다시 재가동하는 것인데, 지금 저 윤석열을 물론이고 국임당이라든가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조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게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거를 정치화, 정쟁화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른 자료들도 보면 댓글 부대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재가동되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 부대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미 이게 댓글 부대 프레임입니다. 어제 저희 특보를 통해서도 제가 스픽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 참사가 아니라 무한공항 사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서 이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조직표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실의 업무가 아닌 걸로 이미 재구성한 자들이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갑자기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자료 보시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요게 이제 메타 분석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윤석열 옹호하는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댓글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체감하기에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저게 결국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제가 다이빙벨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올라왔던 댓글들이거든요. 저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기무사, 보안사 후신 기무사에서 MB 때 그리고 박근혜 때 댓글 공작하던 자들이 했던 짓들인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쿠데타 모의 과정에서 중령급 2명 최소한 그리고 오늘 또 추미애 장관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기무사의 댓글 관련했던 부사관들로 보이는데요. 수십 명, 한 3, 40명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기화로 해서 거의 폭발적으로 뒤집기 위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다 하는 측면에서 더더구나 우리가 말리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최상목에 대해서 이 건과 별도로 강하게 원칙적으로 푸시하고 나가야 된다. 자, 어찌됐든 이제 공의민주당으로 넘어온 민주당은 지금 이제 좀 고도의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제가 볼 땐 조금 한 텀포 기다려주는 것도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국정이 지금 혼란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같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무한사고라고 부적절한 용어를 썼지만 제주항공 참사가 또 중간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또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을 때는 우리 흙탕물 섞여 있을 때랑 비슷한데 잠시 놓아두면 이렇게 물하고 흙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최상목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 템포 잠시 지나서 봐도 민주당이 먼저 요구하고 지금 이미 다 요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최상목이 만약에 내일 국무회의 때 어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하는 걸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저들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차이다. 그래서 애도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1월 7일 날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 국무회의 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도 늦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독수 총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처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가 불안정하다면서요. 또 6인 체제 내에서 재판관 한 명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선고하는 거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형식이겠죠 아마.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가처분 신청 결론도 내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한독수가 복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을 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기준으로 탄핵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인데 그 결단을 민주당이 지금 할 것이냐 지켜보고 조금 더 있다 할 것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내일 최상목의 결정을 보고 민주당이 그 다음 주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최상목이 지금 국민적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탄핵을 할 때 최상목만 할 거냐? 그 다음이 이주호 교육부 총리예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탄핵을 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 참여했던 그 내란의 동조자들을 다 탄핵해버리자. 이게 이제 최초에 나왔던 5명 동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노정민 의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검토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국민을 믿고 정면 승부를 하자.
라고 민주당이 선택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아시다시피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대단히 지금 전임 미답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매일 계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섣불리 움직이기 대단히 어려운 제약적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이태원 참사 때는 명단 공개도 안 하던 조선일보가 명단 공개하면서 무슨 한 분 한 분 다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들이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는 그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그 뉴스 피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발굴하면서 최대한 12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눈물로만 그냥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득권 언론의 의도가 명확하게 엿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원포인트로 최상무 하나 날렸을 때 더 강성인 이주호가 나온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사실 선택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럴수록 국민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후회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포함해서 아예 그 내각 전체를 날렸어야 하는 부분이 만시지탄인데 그렇다면 그 후회만 하고 있을 건가? 지금이라도 국민을 믿고 어차피 전임미답에 하루하루니까 이거는 국민을 믿고 나아가되 국회의장이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되지 않을까. 다만 좀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분이신데 저한테도 한덕수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다 탄핵시켜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연세가 많은 분인데도 그러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게 여러 가닥의 일들이 한꺼번에 막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며칠 내로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 3일 내로는 결정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그럼 그것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국무위원 수사를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한덕수도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통지를 또 받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 수사가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내란 특검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은 버티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복잡하게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제도적 인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내란범을 다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 입법부란 말이에요. 입법부가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권한 내에서 따박따박 진짜 민주당이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부 탄핵을 해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나치게 주어진 권한을 많이 사용한다, 남용한다. 그리고 또 내란범을 다 민주당이 낙인 찍어버렸다고 하는 비판 여론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모략이나 뭐 이런 것들 음모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그럴수록 하나하나씩 한 발 한 발씩 내딛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상목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민심의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국민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다는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게 본색이라는 의견도 있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합리적 판단을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다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금 탄핵이라는 이 과정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쪽 지금도 댓글로는 탄핵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막 댓글 부대가 동원이 되어서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죠. 내란이다. 내란 옹의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그 대화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야 하지만 그 내란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국민이 여전히 힘으로써 이 상황을 제압해야 한다.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이거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꺼번에 다 탄핵하는 것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 미국에서 그냥 이례적으로 국무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맞는지가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요.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의 내란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같이 동조하는 그 누구도 똑같이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헷갈리고 할 때 바깥의 시각으로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답이 스스로 찾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의 이해 관점에서 우리 이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죠. 네. 그들의 관점이 지금 우리 국민적 관점과 다행스럽게 지금 싱크로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해 주신 거고 네.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이제 공수처의 영장이 빠르면 오늘 아마 내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제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체포 시한을 앞둔 내일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일이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판단을 실행할 이제 매우 중요한 디데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민을 바라본다면 헌법재판관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특검 당연히 그대로 놔두고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해야 되죠. 자동 공포죠.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 사람은 여전히 윤석열을 바라보고 한덕수를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징후가 읽혀진다. 하루 이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며칠 뒤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판단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편성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분들 방송 보고 계셨고요. 42,000분이 들어와서 방송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송 만들어서 취재할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열심히 뛰어들어서 정보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호 기자 그리고 김성한 평론가께 감사 말씀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모두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주항공 희생자 여러분들과 유가족을 위해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